이번 영상은 사고 영상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뒤에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왜 깜짝 놀라시는지는 한 3분 후쯤, 한 4분 후쯤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저는 스마트폰 게임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. 사고로 회사에는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. 제가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 두들거나 마우스를 조작하는 직업, 저랑 똑같으시네요. 저 하루 종일 이거 하잖아요. 근데 지금 손목 관절 움직임이 제한이 있고요. 손가락 통증이 있고요. 저리고요. 또 목 디스크 증상이 심해서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해서 대체로 누워서 지냅니다. 하지만 보험사나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입원한 기간 동안만 인정해 준다고 그러는데요. 그런데 업무를 지금 제대로 할 수 없는데 회사가 들어 지금 일을 못해 계속 누워 있어야 되니까요. 어떻게 되나요? 복직을 해야 되나요? 복직해도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민폐가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병가를 내고 있는데요. 비록 지금 퇴원은 했어요. 퇴원했지만 지금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고요.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. 일주일에 3-4번 정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회사를 못 나가요. 그러면 회사에 복직하게 되면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. 어린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인데요. 어떻게 되나요? 손목에 대해서 터널 증후군. 이 마우스 만질 때요. 이게 진짜 손목 제대로 안 되고 정말 힘들죠. 터널 증후군이라는 추가 병변 진단을 받아 금속 제거술과 함께 또 추가 수술이 예정돼 있습니다.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합의하기도 장애가 남을 것 같으니까요. 합의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. 장애 유무 확인해서 그냥 섣불리 합의하면 나중에 한 번 합의하면 끝이에요. 또 가깝고 익숙한 길은 좀 괜찮지만은 자동차를 타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. 출퇴근하는 게 가능할지 저는 매일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요즘 생활비는 부모님으로부터 조금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. 회사에서 병가를 내면은 회사에 따라서 병가 냈을 때 급여의 뭐 절반 주는 데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르죠. 그러니까 옛날에 받던 것에 형편이 옛날 원래 내가 일할 때 비해서 소득이 적으니까 부모님께 생활을 도움을 받고 있고요. 그리고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가까운 길은 괜찮지만 자동차 타는 게 무서워요. 자, 요지가 흐려졌는데요.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기간 동안 휴업손해 인정되나요? 그렇습니다. 이번 기간 동안은 휴업손해 인정되고 퇴원했으면 가서 일해라. 다만 장애가 인정되면 장애가 30%로 인정되면 100개 일을 하던 사람이 30% 일을 못하게 됐다 해서 이번 기간 동안에 내 월급의 100%를 인정해줘요. 보험사는 85%인데 그렇지 않습니다. 법원에서는 이번 기간 동안 내 월급의 100%를 다 인정해 줍니다. 보험사는 못 받은 월급의 85%인데 법원은 월급을 받았든 못 받았든 관계적 100%다 인정해 줍니다. 왜? 100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못 했잖아요. 퇴원하면 이제 가서 일해라. 근데 장애가 있어? 그럼 몇 퍼센트? 30%? 그러면 30%만큼 손해가 있구나.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자료 인정해 주는 겁니다. 퇴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 인정 안 해요. 그게 맞아요. 근데 난 퇴원했는데 일을 못 해요. 퇴원해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장애가 어떻게 될지 아직 불확실하고 일은 못하고 어떻게 되나요?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후 합의할 때 통원 기간 동안은 휴업손해 인정을 못 받나요? 언제 복직해야 되나요? 언제 합의를 해야 되나요? 그리고 지금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출근길 사고였기 때문에 산재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산재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? 오늘 설명이 이게 포인트입니다. 산재는요. 자, 자동차 보험은 이번 기간은 월급의 100%를 인정해 주고요. 퇴원하면은 장애 없으면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아요. 장애가 나오면 장애율만큼 월급 곱하기 장애율 %, 장애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. 그런데 장애가 인정되지 않으면 퇴원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요. 병원에 한 번 갔을 때 8,000원 교통비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나는 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고 지금 몇 달째 부모님한테 돈을 타서 좀 지원을 받고 있어요. 어떻게 되나요? 빨리 산재로 돌리십시오. 2018년 1월부터는
일반 기업인도, 일반 회사원도, 일반 직장인도 출퇴근 중에 사고가 출장 중 사고, 회사 안에서 사고뿐만 아니라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도 산재가 됩니다. 산재는 내가 회사에 복직하기 전에 출근 못한 동안은 그 기간은 휴업 손해가 70% 인정됩니다. 내 월급의 70%가 인정돼요. 그러면 두 달 입원해서 퇴원하고 만약에 5달 동안 회사 못 갔다. 그러면 두 달치는 자동차 보험에서 근데 이렇게 하세요. 그러면 2달 입원하고 5달 동안 회사에 못 갔다. 그러면 7달 동안 산재에서 70% 월급의 70%를 받는 겁니다. 그리고 나중에 자동차 보험에다 2달 동안은 100% 받아야 70%밖에 못 받아서 30%는 보험사다 자동차 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나중에 장애가 인정되면은 장애 기간 동안에는 다시 또 청구할 수 있어요. 결국 입원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보험 100%인데 퇴원하고 나면 자동차 보험 빵이에요, 빵. 장애 인정되면 장애율만큼 손목 이거 장애 인정돼도 한 13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내가 회사 복직하지 못하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서 월급을 못 받는 기간 동안은 산재로 돌리십시오.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장애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는 자동차 보험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한 번 합의하면 영원히 끝이에요. 그런데 산재는 나중에 또 이번에 다쳤던 데가 또 아프면 나중에 다시 산재해서 치료해 줍니다. 산재로 돌리세요. 산재로 돌리면 그럼 끝이 아니라 산재로 받고 자동차 보험에서 나중에 장애 보상과 그리고 위자료는 자동차 보험에서 또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뒤에서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는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죠. 제가 사고 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까 했었는데요.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불박차 출근길입니다. 출근길에 어떤 사고가 날까요? 보시죠. 자,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죠. 녹색 신호. 이게 왜 이런 멀쩡하게. 네, 다시요. 다시. 자, 맞은편에 차가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 오면은 왜 이랬을까요? 상대차가 불법 유턴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? 사고 난 후에 사진입니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이쪽이 피해 차량, 이쪽이 가해 차량입니다. 이건 경찰관 출동해서 옆에서 유리창이 보이는 거네요. 요 피해자분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요. 이 정도면은 얼만큼 이쪽 운전자도 많이 다쳤고요. 이쪽 운전자도 비슷하게 다쳤겠죠. 제가 여러분들께 왜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질문의 제목을 보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반대차로의 중앙선 침범, 상대쪽 100% 가해자. 여러분들 이거보다 훨씬 더 센 영상도 많이 보셨죠? 그런데 그 센 영상에서도 사고에 비해서 많이 안 다치고 경미한 부상, 갈비골절이 안전벨트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되는 경우 있죠. 부러지더라도 6주, 8주 그 정도였는데 지금 이 사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어요. 왜 사망했는지는 모릅니다. 상대 측이. 중앙선 침범한 쪽의 운전자가 사망했답니다. 사고가 크다고 그래서 더 많이 다치고 사고가 작다고 그래서 덜 다치는 게 아닙니다.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. 간접 경험이 있잖아요.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사망했을 거다 싶은데도 별로 안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
그것도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. 그리고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행운입니다.